이번 주도 아주 귀가 찢어지는 열연이었습니다. 찰지죠? 감사합니다. 안녕 내성대. 네. 예. 부제는 왜 가려야 자극적인가? 왜 가려야 자극적인가? 아니 저기 부제 이전에 주제부터 가야죠. 왜 맞다. 그러세요? 주제를 안 네? 했구나. 그 전에 저희 자기소개. 예, 엉망이네요. 양보만 하고 싶어. 예, 이게 다들 들떴어. 목소리 담당부터 돌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통조림을 당했다가 지하철을 잘못 탔다가 택시한테 승차 거부를 당했다가 돌아온 지상입니다.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 네. 텐션이 예. 많이. 저는 권입니다. 예. 그냥 넓고 얕게 좀 알고 있는 게 그냥 잡다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1회 녹음인데 불구하고 지금 치과 치료 때문에 컨디션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들 피곤해요. 네. 오늘 뭐 말할 것도 많이 아닙니다. 네. 네. 아니 그 대본 회의를 할 때 일부 이 내용 할 때는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느라고 뭐 네. 참여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월급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물도 사주시고 오늘 잘 네. 마시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오늘 수위 조절을 고민하고 있는 완선이고요. 네. 예, 저는 오늘 야한 이야기 한다고 신나서 파일럿 필름 때는 닥치고 있다가 이번에는 메인 마이크까지 전문하게 된 DC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끝났죠? 네. 네, 그러면 예. 오늘의 메뉴는 거리두기의 미학. 왜 어, 가려야 자극적인가? 네. 자, 아, 그만. 예. 이거 필터를 다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거 이 네. 부분 그냥 잘라 드러낼까요? 아니요, 가져갑시다. 이렇게 좋은 예. 거예요. 오늘 왜 거리두기의 미학인가? 왜 가려야 자극적인가? 뭐 이런 부제를 왜 정했는가? 그렇죠. 1회니까. 네, 저희가 1회니까 청취자를 늘려보고자. 에로스 앤 바이올런스. 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해야죠. 그럼요. 네. 뭐 제가 딱히 에로스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뭐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나밖에 없구나. 네, 전 좋아합니다. 저는 에로스 좋아해요. 다들 내숭을 떨지 맙시다. 왜 그러세요? 제일 가만히 계신 분이. 네. 원래 난 1분 내내 조용히 있을 거야. 조용한 물이 원래 깊은 법이잖아요. 에로스 그렇죠. 마찬가지. 아, 명언입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나대봤자 여기서 사실 내공 제일 낮을 걸. 네, 1부 들어가죠. 네, 들어갑시다. 1부는 네. 1부 내용이 뭐였죠? 1부 판치라와 AT필드에 네.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자, 판치라가 뭘까요? 정말 가이나스어요. 에이티필드 한치라란 네. 제가 한번 느끼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어로 얘기해서요. 판치라, 판티, 여성의 팬티가 치라 살짝 보이는 것. 즉 아우, 네. 작화 중에 애니메이터들이 장난삼아 아주 한 커트만 섬세하고 예술적으로 팬티의 굴곡과 주름을 프레임 1, 2프레임 안에 완벽하게 담아놓는 것. 그것이 판치라입니다. 아, 근데 그 판치라가 원래 그렇게 시작한 거였군요. 원래는 이제 그런 거죠. 애니메이터들이 애니메이터도 덕후고 보는 사람도 덕후니까 우린 이렇게 연결돼 있어라는 코드를 넣은 거죠. 일종의 그냥 장난? 장난보다는 이제 그런 거죠. 아닐까요? 너희도 이해하고 있지 이 미학을 뭐 이런 느낌. 네. 네, 장난도 도가 지나친 장난이죠. 아주. 그렇게 살짝 내오는 거면 확실히 원화가가 아니라 동화가여도 그렇죠. 낄 수 있는 장난이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원화가들도 즐기지 않나요, 그걸? 그게 그 동화가들이 승진해서 원화가가 되기 마련이에요. 아. 네, 애니메이터 하다가 원화가가 되면 난 원화에서부터 팬티를 넣겠어 이런 느낌으로. 아, 예, 저는 만화책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같은 왜 맥락이죠. 그 서비스 컷이라고 뭐 서비스 컷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왜냐면 누구한테 서비스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네, 서비스 컷이라고 부르는 뭐 예를 들면 아다치 미츠루 왜 그렇게 쓸데없는 서비스 컷이 많은가 하나도 안냐 하면서 정말 야하지 않은데. 아다치미츠는 셀프 서비스죠. 자신을 위해.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처음에. 자신을 위해. 아, 네. 그렇구나. 아다치미츠는 제가 보기엔 셀프 서비스입니다. 음. 본인이 보고 싶으니까 그린 건데 독자들도 좋은데. 그래서 근데 서비스. 최근에 서비스 컷이 제일 좋았던 거는 그 다음 웹툰에 뭐 있어요? NR 뭐, 아, 뭐 여기서 이런 되는 거. 게 네. 뭐죠? 우리는 아다치미츠인데 최신 정보를 알고 계셔. 아.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하신 분이니까. 전상영 작가 그 네,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내추럴 리드미컬. 네. 역시. 아유, 전 전상영 작가 모르겠네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미스터 진짜로 부실드 그- 비롯해서 최근에 이렇게 지금 연재 중인 그 작품 이름이 뭐죠? 그 내추럴 리드미컬. 네, 레츄럴 리드미컬 그 지금 연재되고 있는 분에 보면은 이제 아예 19금 딱지를 딱 붙이고 네, 네.
서비스 컷을 하나 주는데 정말 죽입니다 그게. 오늘이 19금이죠. 아. 19일 금요일입니다. 아, 예, 오늘이 불금의 19금이죠. 19금에 오늘이 바로 19금입니다. 날이네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야한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음. 통조림을 빨리빨리 끝내고 왔는데. 어휴, 이거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정했담? 네. 완선 씨가 정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완선 씨 안에 있는 이드가 그렇구나. 네,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이거 고상한 걸 거야. 저에게 있어서는 이 에로스는 초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즐겨라라고 명령하는. 어렵다, 어려워. 네. 이거 네. 제가 다 드러내고 싶어? 아닙니다. 당신이 정했잖아. 저 오늘 수위 조절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수위 조절을 해야 더 야한 것 같은 게 판모로라고도 하죠. 오늘의 주제와 연관돼 있죠. 판모로가 네. 뭐냐면요. 모로는 치라의 반대말입니다. 네. 치라또라고 하면 살짝이란 일본어가 되는데 모로라고 그러면 대놓고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즉 팬티를 대놓고 보여준다. 서비스 컷. 네, 오늘의 일본어 한마디. 반치라. 반모로. 야, 그렇죠. 리피트 어게인. 근데 왜 판모로가 그러니까 판치라에서 왜 판모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애니메이터들이 덕후로서의 감성으로 이쪽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의미로 어떤 판치라를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인간들이 있다는 걸 안 어른들이 아 그럼 팬티를 보여주면 애들이 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팬티를 막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을 보면서 와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네. 애들이 있으니까 아이돌이 벗으니까 애들이 많이 보는가 싶어서 막 섹시 댄스를 막 시키니까 뭐야 이건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에 그 달샵에 그 네 다리 바였나? 네 다리를 봐. 네. 아, 그거. 왜요? 좋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전 안 봐서 모르겠네요. 네. 설명해 주시죠. 그게 어떤 잠깐만, 그 식이냐면은 우리 파일럿 때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요, 됐나요? 그때 아 회의 때 했구나. 예, 안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듣는 분들이 지금 즐거워하시잖아요. 뭐라고? 다리? 뭐야? 그게 넘어갑시다. 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 다리를 봐, 내 눈 말고 내 다리를 봐. 짧은 치마 입었잖아. 오늘 신경 쓰고 나왔잖아. 좀 봐달라고, 예뻐해달라고, 손대도 괜찮아라는 그러면 안 그런 되는 가사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덕후들은 그러면 뭐야 이 일부러 하는 것은 하면서 피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판모로는 판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파도 있는 것 있죠. 같더라고요. 많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근데 참 그 왜 판모로 그 역시 안 야하지 않나. 너무 대놓고 대놓고 보여주면 네. 아 그러니까 시스루 룩은 야해요 딱 보기에. 근데 비키니 입고 있으면 그렇게 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법 선생 내기만 같은 만화 보면 네. 매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판치라라기보단 판모로 형식으로 나오고 특히나 주인공이 재채기를 하면은 마법이 자동으로 발동되어서 네. 전부 다 흩날리죠. 네. 등장인물들의 옷이 다 벗겨진다라는 네. 정말로 편리한 설정의 만화인데 안 야하죠. 안 나오더라고요. 그림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좀 너무 자주 나와서 네. 네. 그러니까 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좀 적당히 이렇게 그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그냥 우리도 너무 이렇게 흔해지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흔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야하게 느껴지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분들이 네. 이 방송 이상한데 안 되겠다 검열로 보내. 경제에 아니 잠깐만 저희 아직 야한 얘기는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네. 판치라와 판모로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야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인트로에서 저는 이런 농담을 한번 소개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프로이트가 한 농담을 미국의 코미디 배우 형제인 막스 브라더스가 자기 영화에서 했고 아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해왔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대본도 2장 써왔다니까요. 이걸 또 우디 앨런이 애니홀이라는 자기 대표작의 도입부에 가져옵니다. 나의 가입을 받아주는 클럽에는 가입하고 싶지 않다. 네, 그런 그래서 모순적인 네. 그래서 저는 이 농담을 좀 저식대로 변형을 해서 내가 벗길 수 있는 팬티는 벗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판모로가 안 되는. 아니 물론 있으면 아니 그거보다 아닙니다. 남이 벗겨준 팬티는 보고 싶지 않다고도 가깝지 않나요? 에이 그건 또 다른 영역이야. 아이고. 왜냐면은 손에 닿지 않는 꽃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절벽 위에 이런 피어난. 헌화가네요, 헌화가. 그래 저 어렸을 때 탈무드인가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여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드러난 발목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예뻐서 자기도 모르게 뒤를 밟았는데 남자가 뒤따라오는 걸 눈치채고 말을 건 거예요. 그 순간 이제 환상이 다 깨지면서 아, 너 볼 일 없다 이러고 돌아섰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뒷모습만 예쁜 분들 많죠. 아니요, 네. 뒷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저기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여자한테는 말을 걸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였어요? 아다치 미츠르 만화 중에 크로스 게임인가? 예. 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도입부에 그런 게 나와요. 되게 잘생긴 복싱의 천재적인 소년이 고백 멘트를 계속 외우면서 연습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탄 여자애가 있어서 오.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거 뭐야? 이랬는데 그냥 가니까 쟤 음. 뭐지? 하고 따라가 봤더니 여자애한테 그 대사를 해요. 똑같이 연습한 어떤 음. 여자애한테. 여자애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렇죠. 좋아요라고 오케이를 한 순간 아닌데 이러고 가요 그냥. 그렇게 몇 명한테 그렇게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화가 나가지고 너 뭐야라고 했더니 다르단 말이야. 오케이를 하는 순간 뭔가 달라져. 아, 그러니까 내가 벗길 수 있는 팬티는 벗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너무 거죠. 강조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오늘 나름 주제가 준비한 팬티라서 네, 오늘의 주제는 팬티죠. 네. 네. 얼마나 일본 만화 이상하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잠깐만 주제 거리두기 미약 아니었어요? 원래 아. 이 일본 만화가들도 팬티를 얼마나 리얼리티 있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필력이 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예전에 그냥 삼각형 그려놓고 이거 팬티예요라고 했는데 네, 점점 이제 프릴을 넣는다거나 아. 주름을 넣는다거나 아. 그런 식으로 네. 발전했죠.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스크린톤을 넣는다든가. 네, 진짜 음. 사루만이라는 만화를 봤는데 거기에 다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사루만이 뭐냐면 원숭이도 그릴 수 있는 만화 입문서를 줄여서 이제 일본 말로 사루가 원숭이, 만이 네. 만인데 어떻게 보면 바쿠만의 20년 전의 음. 내용인데 아. 극화체로 되게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개그 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60년대는 어떻게 팬티 그렸고 70년대는 어떻게 그렸고 80년대 어떻게 오. 그렸고 90년대 어떻게 그렸다. 팬티 역사네요. 뭐 그거랑 같은 식으로 분석한 게 60년대는 먼 외국에 있는 왕자님이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었어요. 아, 뭐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음, 음. 90년대는 밴드다 이렇게 뭐 나온다. 음. 한창 밴드 전성이었어요. 그쵸, 2000된 재벌 아들이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분석 중에 팬티와 판치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분석을 한 글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공부로 읽어왔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그렇죠. 공부를 위해서. 네, 오늘을 위해서, 오늘의 19금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의 19금을 위해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판치라가 그러니까 왜 나타난지는 알겠는데 대체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먹혔던 거죠? 판치라의 이 생리적인 메커니즘이겠죠. 여기서 일단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니고 사루만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분석된 걸 봤을 때 당시에 초창기 오타쿠라고 하는 불리는 인종들이 로리콘이었어요. 아, 시작부터 한 방울로 나가면 로리콘이었어요. 로리콘. 로리콘이 무엇이냐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다. 네. 이 로리콘이라는 말은 원래 롤리타. 롤리타라는 소설 그 네. 나보코프의 네. 진짜 글도 그렇게 쓰고 이름도 그런 이 러시아 출신의 미국 소설가가 쓴 어린 여성에게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따온 건데 일본에선 약간 달라요. 성적인 흥분이긴 한데 그 직접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소아성애자와 같은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버드워칭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로리타에서는 실제로 사랑을 나누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로리콘은 실제로 사랑을 나누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음. 사진을 보는다거나 멀리서 관찰한다거나 음. 그런 거에 가까웠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버드 외칭이 오타쿠라면? 뭐죠? 버드워칭은 멀리서 새를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매우 심심한 취미예요. 탐조. 예. 그러니까 소녀떼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멀리서 바라보는 거. 가까이서 바라보지 않아요. 말도 걸지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옛날에. 오. 왜 그랬냐라는 자기네들의 분석에 네. 실제 여자는 재미없대요. 아 그때도 2D를 좋아했구나. 그렇죠. 그때도 2D 구나.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2D 여성이 아니면 그래서 안 되는 것들. 도라에몽의 이슬이가 그렇게 몇 시간씩 목욕을 하고. 그럼. 아, 그거는 조금 제가 위험 발언이긴 한데 후지코 F 후지오가 아이고. 네. 후지코 F 후지오가 로리콘이었습니다. 아, 그 수분은 SF도 좋아했고요. 당시 네. 일본 SF 매니아 중에 로리콘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SF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 롤콘인 사람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재밌어요. 후지코 후지오 A 네. 그 닌자 하토리군을 네. 그린 분은 어린 여자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분은 성인 아주 성모머리와 같은 녀석. 그것 때문에 찢어진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SF를 좋아하는 그 당시의 팬들 중에
이상하게 이성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성하고 거리를 뒀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하고도 얘기도 잘했고 같은 서클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냥 미의식이랄까 마음에 미의식. 품고 있는 그렇죠. 이상형.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를 보는 게 아니라 팬티를 보는 거죠. 엉덩이를 직접 보지 않습니다. 뭐 직접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예. 그 시작에는 아즈마 히데오라고 하는 네. 빅 마이너라 불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종일기가 예, 그렇죠. 한국에 네, 맞아요. 얼마 예. 전에 출간됐었죠. 실종일기가 왜 나왔냐면 당시 SF 붐이 빵 일어나면서 아즈마 히데오가 넌센스와 SF를 이용해서 패러디를 엄청나게 하면서 굉장한 센스의 만화를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마이너인데도 인기가 엄청 많아서 빅 마이너. 그리고 라이벌이고 아마 BS 만화야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시카와 준이라고 만화의 시간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만화가인데 이 사람은 항상 메이저한 걸 그리겠다고 하는데 인기가 없다기보단 기본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리틀 메이저, 빅 마이너라고 이제 서로 대립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시카 준은 굉장히 여자를 여성스럽게 예쁘게 그리고 아즈마 히데오는 로리콘이 좋아하게 그려요. 네,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청아청하다. 아청아청하죠 진짜.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싸웠어요 둘이. 큰 발파, 작은 발파. 이시카와 준이 내는 이론인데 데스카 오사무, 일본의 애정 이시모리 논쟁이네요. 쇼타로를 지나오면서 발을 찐빵처럼 크게 그리는 유파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귀염이 나오겠냐. 발은 작고 귀엽게 그려야 된다라고 해서 프로레슬링 선수들 마냥 서로 대립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큰 발이 좋으냐 작은 발이 좋으냐. 별걸 다 가지고 싸우는군요. 조로산 산조로의 뭐 그 시대 버전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 조금 다른 게 그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추상화된 거에 에로티시즘을 느끼느냐, 리얼리티가 있는 거에 에로티시즘을 느끼느냐의 차이였는데 발을 현실에 있는 구두를 아름답게 이쁘게 작게 그리는 거에서 그런 에로스를 느끼느냐, 아니면 이렇게 로리콘 같이 추상화된 존재로 뭔가 현실에 있지 않는 존재로서 있는 거에 네. 에로스를 느끼느냐의 차이였었어요. 사실은 그때. 어느 쪽이 발이 큰 거죠? 그 에로스를 추상적인 쪽에 느끼는 게 발이 큰 쪽이에요. 이시카와주는 실제 있는 옷의 패션 센스를 그대로 그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만화가기 때문에 옷도 굉장히 세련되고 좀 더 데포르메가 된 스타일의 발이 큰 발 쪽인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데포르메가 돼도 디테일을 늘리고 현실에 가깝게 네. 가는 쪽이 이시카와준이라면 SF 쪽으로 발이 찐빵같이 이렇게 여자애들 발이 그렇진 않아요. 일반 사람 남자들의 발이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즈마 히데오였는데 그런 SF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 로리콘이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들이 또 판치라를 그 이상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비돼서 항상 아즈마 히데오 자신이 이제 사소설처럼 자기가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벌레나 질척질척한 알 수 없는 그런 저급의 것으로 남자아이를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게 여자아이를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로 그러니까 성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정도의 존재로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 성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에로스를 느끼는 자기 자신이나 또래를 벌레나 무슨 슬라임처럼 그려놓고 그런 식으로 자기 비하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먹힌 거죠. 그 시절의 오타쿠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50대들 80년대 20대였던 10대 20대였던 4, 50대들의 얘기긴 한데 그 시절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로리콘의 원인을 거기서 찾으면 되겠군요. SF를 좋아하는 성향과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2병을 좋아하는 성향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중2병스러운 걸 좋아하는 뭔가 큰 신화적인 화려한 실제랑 다른 추상적인 뭐 그런 느낌의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역시 제가 속일 수 없는 오덕이군요. 네, 에로그로 속이려고 한 적이 있나요? 네. 에로그로 오덕. 숨기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진짜. 아 이게 나름 숨긴 거예요. 이게 제 안에 끌어오르는 코스모처럼 더 밝혀보세요. 오늘은 19일 금요일 불타는 날. 네. 19금. 근데 참 그러니까 그 그림체도 그렇고 과연 뭔가 제가 기억하는 옛날 만화라고 할 만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미래소년 코난의 라나 그렇죠. 라든가 로리콘들. 많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소녀들 이제 네, 키키라든가 마녀배달보 키키라든가의 전형적인 로리콘의 네, 다들 동글동글하고 예쁘고 그렇죠. 치마가 팔락팔락하고 네. 치마가 팔락팔락하니까 네. 보일락말락. 야한 것 하고. 따윈 전혀 몰라라는 표정을. 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지브리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한테 네. 그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에서 처음 극장판 작업을 했던 거기에서도 여자 주인공이
공주님이고 그렇게 예. 전혀 때묻지 않은 성처녀 같은 이미지로 음. 나오는데 그 어느 이제 나중에 뉴타입 편집장이 됐던 이제 유명한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그래도 좀 너무 이렇게 너무 만들어낸 캐릭터 아닙니까? 현실엔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넨 역시 여자를 몰라. 있어. 그런 여자 있네. 뭐 단언을 했대요. 그래서 역시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봐. 그건 딱 3일간의 이야기야. 어떤 여자든 3일 동안은 그렇게 내숭 떨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향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작품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이 다 성스럽고 다 네. 활기찬데 3일간의 이야기예요. 왕자님이 나타났을 때만 잠깐 그런 모습을 보이는. 딱 가식적인 모습만 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순수한 모습이 잠깐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왕자님 앞에서 그가 잊혀져 있는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어느 여자든 간에 그런 모습의 그런 면을 내면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좋아하게 되는 거다라는 식의 해석을 나중에 그 인터뷰했던 사람이 덧붙였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역시 미야자키 하야오 로리콘의 왕. 그래서 막 위키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이 막 페미니스트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어서 전 좀 깜짝 놀랐는데 물론 나우시카 같은 만화를 보면 나우시카는 정말 강하고 올곧은 여성이긴 하지만 그게 한 명의 독립된 여성이라기보다는 강한 어머니상으로 보이거든요. 되게 그렇죠. 가정적인 이런 이미지에 고착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지만 전혀 성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없는 어머니 성모에 가깝죠. 연애 관련 코드도 나우시카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네. 그게 그럴만한 게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 자체가 일단 극좌예요. 아버지가 근데 군수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 집이 부자에다가 피난 갈 때 자동차 타고 피난 갔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극좌 사상을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병기 이런 걸 보고 있다니라면서 나중에 결국 못 버렸어요. 결국 밀리터리 오타쿠인데 밀덕인데 막 자기가 봤던 거 막 불태우고 디즈니 보는 놈들은 미제 앞잡이야 젊었을 때. 그래서 디즈니를 좋아한다는 데스카도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됐던 거인데 극좌의 농업으로 회귀하자고 하는 타입의 정치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농업 말 그대로 돼지 자연 생산을 하는 친화적인 돼지의 추상화된 형태로 소녀를 좋아하는 거라고 평론가들은 분석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오타쿠들은 그게 아니고 로리콘이라서 시키려고 그렇게 간 거야라고 대답을 하죠. 아까 라나 얘기하셨지만 네. 오츠카 야스오라고 하는 이제 스승이고 그 작화 테크닉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 감독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미래소년 코난 작가 감독을 했어요. 스승 제자가. 근데 둘이 그림체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은 라나의 혹은 여자들이 야하게 느낌이 나는 게 그려져 있으면 미야자키가 그린 것. 못생겼으면 오츠카 씨가 그린 것. 왜죠? 왜냐하면 오츠카 씨는 정말 어른이에요. 스케줄 바빠 죽겠는데 아메리카 자동차의 내부 구조가 잘 모르겠어서 미국 갔다 와서 놀러 오고 라스베가스에서 야. 어른이다 어른. 바빠 죽겠는데 막 나 술 한 잔 땡기는데 애들 데리고 술 좀 먹고 올게. 그 실력은 최고급이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고 삭히면서 한 컷이라도 봐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이를 악물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기가 먹는 밥을 연료라 그러는 사람이니까 연료를 먹어가면서 제일 일찍 퇴근해서 제일 일찍 나가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제일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니까 짜증이 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사람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런 분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오츠카 야스오의 입장에선 손녀딸 같은 느낌인 거죠. 뭐 애들을 그렇게 애라는 그렇죠. 거죠. 뭐 어때? 애가 뭐 그래서 옷 벗고 있는 걸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왜 손녀 물놀이 하고 있는 거 비디오 카메라 찍는 게 뭐 어때서? 라는 오히려 그래서 야하지 않고 못생기고 많이 벗고 그렇죠. 많이 벗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벗겨져야 할 상황이면 바람이 펄럭거려서 보이는 게 부자연스럽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바람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팬티가 살짝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도 안 야하고. 하나도 아니에요.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는 엄청나죠. 이거에 관련된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되게 에피소드 자체가 되게 코난에서 코난 내에서 미래소년 코난 TV판에서 굉장히 낭농적인 목가적인 풍경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특기 중에 하나인. 근데 나무집이라고 왜 외국 보면 있잖아요. 나무 위에 오두막집 지어놓는 거. 거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코난이 혹시 라나가 떨어질까봐 밑에서 올라가 뒤따라서 올라가는 컷이 있는데 하루 종일 싸웠대요. 오츠카 야스오는 이 각도에서 코난의 시점샷이기 때문에 고개 들면 무조건 팬티가 보이니까 팬티 그려야 돼.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라나는 팬티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화를 낸 거예요. 뭐예요 그게? 팬티 같은 성적인 그때는 판치라의 개념이 없던 기전 시대니까 팬티가 보인다는 건 옷을 다 벗은 거나 마찬가지로 야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싸웠대요. 아니 근데 보이잖아, 물리적으로 고개 들면 보인다니까라고 싸웠대요. 흙도 좀 묻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화를 냈대요. 그래서- 나의 라나는 그렇지 역시- 않다는 그렇죠. 거야. 나는 그렇지 않다는 너 그 말 취소해. 뭐 이런. 역시 덕은 다르구나. 아 달라요. 그래서 잘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한 화에 보면은 채찍질 당하거나 하는 장면이 나와요. 라나가 맞으면서 이상한 신음소리 내면서 나와요. 아니 어떻게 팬츠는 안 입히면서 채찍질은 할 수가 있지? 일본의 기본적인 이제 전통적 에로티시즘이죠. SM. 네. 제가 너무 무슨 말을 한 거죠? 잊어버려 주세요, 여러분. 네. 아니요 저 그 막체의 역사 막 이런 책도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 근대 고대 아, 네. 일본에서 그렸던 네 춘화라고 할까 그런 것들. 그죠. 네. 김바꾸라 그래서 이렇게 몸을 귀감 묶기 등으로 묶는. 네. 좀 옛날부터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네. 제가 그 관련 서적을 하나 갖고 있어요. DVD가 들어있는. 오. 네. 중급 귀감 묶기 기술. 아. 뭐야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네. 야한 거에 나오는 그런 묶는 거 어떻게 어. 묶는지 가르쳐주는. 어때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왜 있는가에 대한 유래가 써 있어서 그걸 읽어봤는데 네. 알고 보니까 쌀가마니 같은 거를 그냥 옮기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일본은 지게로 지는 문화가 네. 네. 더 아니어서 그걸 그냥 끈으로 원래 메고 다녔대요. 근데 안에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물건이면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래서 꽉 묶은 거구나. 네, 거북이 문양처럼 꽉 묶이게 해서 묶었던 기술이 나중에 그 아니요 그걸로 여자를 묶어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그렇게 묶었어요. 나중에 범죄자 도망 못 가게. 왜냐면 일본은 포승줄만 가지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칼을 씌우거나 하는 게 그런 네. 게 잘 안 된다고 금지되어 있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포승줄을 묶다 보니까 묶는 모양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또 묶는 모양도 달랐던 거죠. 그러다 개작두, 호작두 그거랑 이런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자 죄수도 딱 당연히 묶잖아요. 근데 여자 죄수들이 이제 옷도 막 흐트러져 있고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SM적인 욕망을 품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마녀사냥이랑 비슷하네요. 그 네, 마녀사냥이 그렇죠. 그 볼거리 겸 이제 그렇죠. 그때 이제 대중 포르노 약간 그렇게 소비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그물에다가 그렇게 묶어놓은 채로 그물에 넣어놓고 그물 이제 왜 장대에다가 가운데다 그물을 매달아가지고 그 그물 안에 여자를 넣어놓고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동시킬 때는 그럼 다 보이거든요. 옷이 그냥 다리를 이렇게 양반 다리로 하고 앉혀놓고 그물에 해놓은 거라 성기라든가 허벅지나 이런 데가 다 보여요. 이동할 때 보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도 굴욕을 줘서 네가 죄진 거에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게 그 예를 들면 쿠비키리 아사라든가 뭐 고요키바 이런 것처럼 당시 에도 시대를 다루고 있는 범죄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일본 네. 극화에 보면 그런 게 꽤나 자주 나와요. 그런 거에 흥분하는 그 흥분하는. 흥분해요. 그냥 성을 흥분하는 하는 거죠. 때문에 네. 그런 묶으면서 막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흥분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일본에는 고대에서부터 그런 묶어 넣는다거나 뭔가 현실의 것과는 다른 추상적인 거에서 에로티시즘을 느끼는 유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나한테 팬티는 입히지 않으나, 그러니까 팬티는 보이지도 않으나 채찍질은 채찍질은 하는 하는 그것도 네. 전기채찍이에요. 짜릿짜릿하게. 네, 짜릿짜릿하게. 이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미야자키 하야오를 이런 시선으로 소비하게 될 줄이야. 네. 아니, 원래 그런 양반이었어요. 원래 그런 그런 영감이죠. 그래서 잘 보면 남자는 전부 다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해탈해. 털이들 엉망들 아주. 네. 꼬녀 보세요 아주. 잠깐만 하쿠는 잘생겼잖아요. 하쿠는 용이잖아요. 아빠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아니었구나 아빠. 사람이. 아빠. 생가치히로의 치히로 아빠 보세요. 네. 배 나와가지고 네. 엄마는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러네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만 돌아갑시다. 네, 판처로로 돌아가죠.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쌤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나나카오로 정발되고 있잖아요. 아, 네. 맞다. 그쵸. 무릇 어쩌고 하는 표지. 네, 무릇해요 하는 그 표지. 근데 그거 참, 그것도 진짜, 그러니까 국내에는 19금 딱지 붙이고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15금이었죠. 예. 그게 참, 그러니까 정말로 SM의 온갖 그 대표적인 것들을 다 하는데도 그 주인공들의 감정 노선은 수뇌물이고. 그게
제가 일본 아까 그 말씀드린 책을 예. 일본 여행을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네. 그때 구입한 책이거든요. 네네. 대놓고 팔아요. 네. 19금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점에 대놓고 있고 길거리 지하에 그런 연구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팔고 네 그런 것 많이 편의점에서는 있었는데. 제가 안 가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저는 갔을 때 정말로 편의점에 바로 그냥 에로서적 파는 아, 코너 예. 있는 거 보고 놀랐었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도 있고 또 SM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인 행위라는 예.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SM이야말로 정말 그 사실 그 SM은 목적이 어떤 검열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검열 삭제가 아니라 네. 복종. 네. 나를 얼마나 받아들여서 복종하는 뭐 소유관계 그런- 대상화 그런 이런 거에 느낌이죠. 가깝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일본이 돈이 한번 많았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버블을 한번 겪은 나라는 성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버블을 겪었을 때 일본의 버블 경제 당시에 예능 방송 보면 엉망이에요. SM은 기본이고 뭐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면 전부 다 검열 삭제가 검열 삭제에서 검열 삭제가 검열 삭제하기 때문에라는 말밖에 못할 정도로 네. 아 일단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유튜브 같은데 가끔 올라와요. 그 당시에 이런 정도로 과격했다라고. 장난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버블 경제만 한 10년 전, 20년 전 그 그렇죠. 사이잖아요. 그때 이제 전에 들었던 방송들 얘기 들으면 네. 뭐 수영장 라든가 네 많이 있는 것 보통 같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겪고 난 뒤로 한번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리터러시가 좀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수용도가 올라간 이 정도면 어때 정도가 돼버려서 SM 정도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러한 경제적 호황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이렇게 그 사회적인 장벽이 하나 깨진 거죠. 그렇죠. 완전히 한번 깨졌던 거죠. 그 장벽을 깬 데에는 아주 공교롭게도 만화가 있습니다. 파렴치 학원이 일단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키데카라고 하는 만화가 또 있어요. 가키데카라는 만화가 또 있는데 가키데카 이제 꼬마 형사라는 뜻인데 일단 파렴치 학원 보신 분 있나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11권을 다 네. 제가 나가이고라는 작가의 굉장한 네. 팬이라서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파렴치한 짓을 막 해요. 근데 네. 일본에서 당시의 파렴치가 우리나라의 파렴치가 아니라 약간 야한 짓, 약간 좀 과한 짓을 하렌치, 파렴치라고 부르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느 일본 연예인들은 그런 짓을 해도 용서를 받는 족속들이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아,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네요.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뭔가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뭐 성행이 없어, 그러니까 검열 삭제 업소에 드러난다거나 이런 건 다 용서해줍니다. 원래 연예인들은 그런 거지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요소를 만화에 들여가지고 그 싸웠어요. 굉장히 그 당시 PTA라고 해서 학부모형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화가 나서 등장 인물들을 안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잔혹 표현으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못 나와. 나가이고라는 작가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라고 만화 주인공 대사에 그런 야.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죽고 다시 이야기가 다시 리셋돼서 다시 되는데 죽은 사람들은 안 나와요. 진짜 죽었으니까. 아, 예. 목이 잘려나가서 뭐 팔이 잘려나고 죽고 그러다가 나가이고 표현이 굉장히 또 과격하잖아요. 과격하죠. 네, 그땐 큐태연이 네, 그때 데빌맨. 그림도 못 그릴 텐데 그때 그림은 좀 못 그릴 텐데 지금도 못 그리지만 그렇죠. 지금도 못 네. 그리죠. 그 뒤로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원래는 되게 극우 파시즘을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걸 그리다가 신희극 사상 대계라 그래서 전부 검열 삭제밖에 없는 모든 것이 검열 삭제로 통하는 만화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야 이건 정말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대중적으로 절대 매니아 이상으로 못 넘어가겠지 했던 사람이 그 작가가 네, 누군데요? 야마가미 타츠히코라는 사람인데 네. 가키데카 꼬마 형사라는 제목 그 내용의 만화로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만화가 되어버렸어요. 내용이 전부 정말 아저씨의 에로티시즘이에요. 저희 저번에 했던 그 고바야시 소년과 네, 20년생이 생각나는데요. 왜냐하면 그림을 극화체로 그리기 때문에 너무 리얼한 거예요? 리얼하다기보다 지저분해요. 애가 그 생긴 게 정말 남자 주인공이 정말 웃기게 생겼는데 네. 걔가 엉덩이 항상 까면 엉덩이가 정말 지저분해요. 아으. 엉덩이가 지저분하게 그게 펜으로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다 이렇게 사방시 같은 거에서. 그리고 하는 짓도 예를 들면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번역해버려요. 남의 러브레터를 뺏어서 여자애가 질투를 하는 주인공 애들한테 질투해서 러브레터를 뺏어서 여자애가 읽으려고 하니까 남자의 그 주인공이 그거를 이제 뺏어요. 그다음 다시 돌려줘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돌려주는데 여자애가 뺏으면서 줘봐 하고 읽는데, 그러니까 가키데카 꼬마 형사가 바꿔치기 한 걸 모르고 읽은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빨랫줄 위에 여자의 팬티 빨갛게 묻은 얼룩 상상 이렇게 써 있어요. 장문. 야. 초등학교 잠깐만. 4학년 장문이에요 이게. 아, 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쓸 딸이 없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기안84나 징글징글하네요. 징글징글한 면이 들어가 있는 이말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게 데이트를 쳐가지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일본에서 PTA가 깨달은 거죠. 아, 만화는 규제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 PTA가 학부모 협회죠. 예, 예, 네. 예. 거기서 아, 이거는 뭐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건 하나도 못하겠다. 조금 그렇긴 한데 남성의 검열 삭제 표피가 쭉 늘어나가지고 입술 모양이 돼서 말을 한다거나 뭐 그런 아, 60년대 70년대 그런 만화를 이미 일본에서 벽을 한번 깨버렸기 때문에 네.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본 이상한 만화 뭐 변태 가면 뭐 얼굴에 팬티 쓰고 있는 가면 뭐 개코 가면 같은 거 이야기해야죠. 개코 가면 좋죠. 저도 그 예. 전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가이고 야, 언제 팬이시라고. 갖고 오시죠 개코 가면. 그게 월간 가면이라는 옛날에 최창기 히어로물이 있어요. 거기에 일본어 발음이 개코 가면인데 월간 가면인데 그걸 패러디해서 네. 코 가면이 된 거죠. 네. 네, 저는 나가이고를 예. 마징가 Z밖에 몰랐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건 한 축이죠. 또 다른 축에 이제 에로스가 있는데 네. 당시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성의 누드가 얼굴이 나와 있는 여성의 누드를 그리면 안 된다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예. 나가이고가 생각한 게 그러면 얼굴 가면 씌우고 누드 그리면 되겠네라고 해서 그게 개코 가면. 그게 캐코 일본말로 아우 좋습니다. 아우 딱 좋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 이게 딱 좋아 가면 정도 되는데 당시에 연재되고 있던 같은 잡지에 연재되고 있던 모든 자기 선배 만화가들의 캐릭터를 가져와가지고 야하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비틀어서 캐코 가면 때려 눕힐 때 기술이 활짝 펴 점프예요. 네. 오피로게 그거 점프. 제가 알죠. 네. 다리 누드잖아요. 다리를 V자로 쫙 벌려가지고 점프를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상대방이 검열 삭제를 보고 오 캐코 딱 좋아라고 외치는 순간에 빈틈하고 때려가지고 기절시키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 오늘도 학원의 평안 내가 지켰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섹시 코만도의 원류의 원류네요. 아주, 네, 원류죠. 엘리제 울의 아주 훨씬 더 에로틱한 훨씬 버전이네.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충격을 안 받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미 무서운 30, 40년 무서운 이미- 동네입니다. 이미 받을 걸 다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에로스한 표현이 있다 보니까 네. 대놓고 에로스가 아닌 거가 세련됐다고 생각한 거죠. 오타쿠들이. 아니 거기다가 한 겹 입힌 저기 그 파이브스타 스토리즈의 엄마 킥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치마를 들어 올려서 팬티를 보여주고 빈틈을 포착한 뒤 그렇죠. 그대로 킥을 날린다. 그게 정말 오덕스러운 거긴 한데. 네. 하여튼 그런 검성도 면에서 당하는 일격필살기죠. 네. 그런 면에서 확실히 그게 타짜에도 나오는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죠. 타짜에도 나오죠. 타짜에서도 내가 코를 옆을 만지면 네. 팬티를 보여줘. 팬티를 보여줘라.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내가 귓볼을 만지면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대놓고 섹슈얼리즘으로 팬티를 보여주는 건데 좀 판모로인데 네. 일본은 살짝 이렇게 격투 장면 중에 살짝 나오는 거니까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자, 너무 멀리 왔다. 우리 지금 준비했던 대본에 어디까지 와요? 그럼 어디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럴 때일수록 힘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는 이제 네. 기술을 써야겠죠.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개념인 전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아니 전이 공간이 원래 맨 앞부분에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지금 막 작품이 뒤로 막 확 갔어. 예. 원래 이게 묘미죠. 오늘은 예. 불금이니까요. 아니, 오늘은 네. 불금이니까. 아니, 분명 이렇게 파일럿을 할 때는 1부에 작품 소개를 쭉 하고 그러니까 2부에 이런 썰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섞이니까 더 정신이 없다. 근데 아마 듣는 분들도 정신이 없으니까 기분 좋은 혼란 상태에 빠져 계실 거예요. 네.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네.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는 막 네. 나오는데 네. 하나도 모르겠어. 텐션은 높은 아니 상태니까. 지금 뭐 내용은 대충 그거죠. 나가이고는 변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변태다. 오늘은 19금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소극적이고 네거티브한 변태다. 나가이고는 대놓고 하는 변태다. 근데 네.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 중 절반 이상이 그 회의 녹음하기 전에 회의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 같은데 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걔 나 가만히 있잖아. 지상 씨 준비 진짜 열심히 해오셨네요. 제가 에로티시즘이 아, 넘치는 아니 사람이니까. 이건 준비를 해오신 게 아니라 평소 실력이에요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전이 공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예, 전이 공간. 전이 공간을 설명해 주시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특히 스토리텔링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원래 이 전이 공간이라는 말은 게임학에서 주로 하는 말인데요. 게임학에서 서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규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전이는 말 그대로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 전이라는 말 자체는
전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드라마예요. 이런 스토리텔링에서 말하는 룰을 지키고 있을 때 일어나는 재미와 룰을 깼을 때 일어나는 재미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건데 게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익히기 위해 일종의 전이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연습용 시뮬레이션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의미로 게임은 현실의 법칙을 많이 깨죠. 많이 깨면서도 네. 그 자체의 규칙을 갖고 있잖아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이 깨졌을 때 드라마가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전이 공간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에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걷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규칙을 지키고 있는 네. 거죠. 사회적인 규칙을. 그런데 어느 한 여자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멈춰서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열을 한다. 현실의 규칙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발생하고 그렇죠. 일상에서 비일상이 틈이 파는 순간에 네. 전혀 다른 엉뚱한 공간이 생긴다는 개념으로 나온 건데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순간이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에 나타나는 그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익숙한 듯한 이상한 공간. 그러니까 그런 익숙한 흥미진진한 매력적인 그렇죠, 그렇죠. 공간. 네. 익숙한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지점에서. 그 순간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이거를 이제 왜 이거에 사람들이 끌리느냐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프레임 중단이라고 하는 이제 상담을 할 때나 혹은 체면을 걸 때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은 한 세트로 무의식은 한 세트로 보통 일을 처리를 해요. 규칙 하나 정해놓고 예를 들면 악수를 할 때면 손을 내민다. 상대방의 손을 잡는다, 흔든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트를 중간에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틀을 중간에 방해를 하고 개입을 해서 방해를 하면 네. 순간적으로 사람의 뇌가 혼란에 빠져서 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려고 하는 상태로 바뀌어요. 컴퓨터로 치면 컨트롤 알트 D를 누르는 상태로 프로세스를 지웠다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집중하게 되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렇죠. 확 주의가 환기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전이 공간을 얘기하니까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그렇죠. 전이 공간에 여러분이 집중하게 목이 지금 되는. 전이 공간에 빠지시는 거예요. 정말로 빠졌습니다. 전이 공간. 이 순간에 갑자기 제가 으아 이러면 갑자기 전이 공간이 되는 거죠. 뭐야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가장 저급의 전이 네. 공간이 되는 거고요. 네. 여튼 이런 전이 공간을 왜 굳이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 판치라가 순간적으로 보이는 팬티가 이 보고 있던 독자들한테 관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시청자. 수용자들에게는 독자들에게는 그 순간에 엄청난 이야기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전이 공간이 발생했던 거죠. 한순간 주의가 확 집중되는. 네, 그렇죠. 갑자기 이야기랑 전혀 관계없는 네. 컷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엄청난 집중. 아, 그래요. 저 그거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50년대판 올리비아 하스 나오는 거. 네네. 올리비아 하스 가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14살인데. 그렇죠. 네, 넘어가죠. 아니 왜 끼워놓고서 들어가시면 이게 어떡해요? 바로 전이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네. 만드는 게 그러한 전이 공간이 뭐랄까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드라마는 없긴 한데 오덕들이 즐기는 문화는 본선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서브 플롯이랄까요? 그러한 식으로 발생한 전이 공간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 그게 아예 중심이 되고 중심이 하나의 되고 하나의 코드 그렇죠. 아니면 기호화된 공식. 공식으로 양식 그래서 세 컷마다 하나 아니다 세 페이지마다 하나씩 세 팬티가 컷마다 나온다 뭐 하나씩이라고요? 그런 그렇죠. 내기마 같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렇게 전이 공간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전이 공간이 아닌 일상 공간으로 바뀌어버리게 그쵸.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그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인데 이례적인 일이 계속 그렇죠. 벌어지니까 하나의 규칙으로 반복되니까. 딱 굳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네. 또 그러니까 그러한 그래서 판모로가 돼버린 거죠. 판치라가 판치라보다 더 센 걸 시도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시도를 했으나 실패?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전이 공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판모로는 판치라가 규칙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규칙도 됐기도 했고 그것이 이미 한번 팬티를 봤기 때문에 팬티를 또 본다고 해서 배덕감이라고 할까요? 전이 공간의 다른 말을 하자면 배덕감인데 배덕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판모로는 판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파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코난에서 그렇게 미야자키 하야오 영감이 라나의 팬티를 보여주지 않고 네, 그 전기 채찍으로 당시에는- 찰싹찰싹. 그 당시에는 팬티가 보였어요. 그런 작화를 보면 하이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네. 팬티 그리잖아요. 하이디도 음. 사실은 오스카 야스오나 타카하타 이사오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결돼 있던 파라서 물리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리는 거지였었어요. 거기에- 하이디도 치마 네, 팔락팔락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는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죠. 뭔가 그런 거 보면서 막 에로틱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애들 옷 보이는 전이 느낌이죠. 공간이 네. 아닌 거죠.
그거는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현상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팬티를 보여주는 걸로는 전이 공간을 만들 수 없으니까 했던 짓이 전기차 치고 찰싹찰싹 거나 고통의 나락에서 괴랑의 절정을 느끼란 말이야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자주 쓰던 프레이즈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 왜 누구한테 그러셨어요? 그런 걸 자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덕후 애들한테 덕후 애들이 그 안 하는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벨트를 풀어가지고 휘두르면서 막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고통의 야. 나락에서 절정의 쾌락을 느끼란 말이야. 뭐 이런. 고통을 쾌락으로 승화시켜 예, 이런 뭐 거. 그런 고통을 쾌락으로 싹시켜. 이 사람들 왜 이래 이상해 오늘따라. 아, 기분 그러네요. 좋냐 이 돼지야. 뭐 이런. 정작 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돼지거든. 돼지가 돼지를 때리고 있는 오늘은 불타는 금지. 네.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분들 때리고 있습니다. 찰싹찰싹. 근데 아, 나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 아우. 가세요. 저희끼리 할게요. 딜도 던지고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엉덩국 하나요? 예, 엉덩이 저 가야 엉덩국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재현하는 성대모사를 하는 특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해보세요. 엉대사 한번 해주세요. 엉덩국의 해볼까요? 엉대사. 뭐 이런 거죠 뭐. 내 이름은 존슨. 난 오늘 내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 그렇다. 난 게이였던 것이다. 게이바로 가야지. 저 그냥 나갈게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왜 때려요? 차이시구나. 네. 뭐 이런 거죠. 네. 이게 왜 먹혔느냐? 네. 일상 공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바로 전이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아. 대놓고 그렇군요. 전이 공간이죠. 이게 약간 싸구려 방식이긴 한데 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생소하면 또 안 돼요. 그 재밌는 게 아예 생소하면 거부감을 느끼니까 적당히 생소하고 적당히 아는 느낌으로 돼야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이가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그 게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전이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게이인 분들은 우리를 비하하는 거냐라는 네. 이게 뭐냐라는 화가 실제와는 났어요. 다르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그 전이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일상에서 비일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비일상이 다시 일상이 되고 뭐 그런 그렇죠. 과정을 계속 반복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본 이제 뭐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해왔던 흐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게 참 오덕의 역사와 많이 연관돼 있는 것 같은 오덕이 대부분이 네. 일상에 없는 공간을 찾는 여정을 해오잖아요. 네. SF에 빠졌던 일본의 오덕들이 SF에 빠졌던 것도 그렇고 미국의 오덕들이 일본 저패니메이션을 굳이 본 이유도 난 니들과 달라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라고 억지라기보다는 좀 과격한 분류긴 하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전이 공간을 통해서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그 난 너희와 달라는 전이 그렇죠. 공간보다는 중이병의 중요한 코드 아닌가요? 중이병을 생리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자면 딱 이 사회의 추상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16세, 15세 이쯤의 뇌에서 이 정보는 나와 관계된 정보야라고 알려주는 이제 중앙전전두피질이라는 데가 발화를 하는 게 내 몸의 감각이나 나랑 관계된 정보가 아니라 사회나 신화같이 추상적이고 자기를 포함한 큰 체계에서 그걸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고 특별하고 크다라고 느끼게끔 발화를 하는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중이병은 어쩔 수 없이 겪는 홍역이라는 거죠. 그 네. 시기에. 안 겪으면 이상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의도적으로 뇌에서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일상을 파괴하고 사회를 받아들이는 뇌 안에서 일종의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이 공간이 일종의 발생하고 그 뭐랄까 뇌가 이렇게 아이의 뇌에서 성인 뇌로 바뀌는 그렇죠. 그런 바뀌는 시점이 있네요. 시점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뇌 안에서 일어난 전이 공간 특이한 것들 그게 이제 뭐 사륜아니니 마륜아니니 뭐 사기아니니 뭐 결계인가 뭐 이런 거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개인에게 나타나는 건 그런 것일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있어 하는 포인트들이 옛날에는 SF였을 것이고 지금은 딱 그 시기가 세계가 넓어지는 것과 동시에 에로스의 눈을 뜨는 그렇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런 그렇죠. 장르적인 영역이
그렇죠. 에로스와 엮이는 거겠죠. 달리 말하자면 미야자키 하야오는 성장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너무 일찍 성장을 했거나. 너무 일찍 성장을 끝내버려. 너무 네. 정신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그런 가로 이 성장한 것 같아요. 시기의 특징이 구조적인 거에 굉장히 기호화된 거에 음. 굉장히 관심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쵸. 유치하게. 네, 굉장히 유치할 정도로 뭐랄까요, 그 이해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기호화돼 있는 순간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드래곤볼 같은 제가 그 일본의 평론가 오스카 에이지라는 사람이 네. 드래곤볼과 무라카미 하루키와 지브리가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오. 그렇기 오. 때문에 세계적으로 먹힌 거다. 음. 그 셋을 묶는 키워드는 구조다. 구조밖에 없다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키 소드 보면 내용이 없잖아요.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여자가 있고 네. 이 특이한 비일상적인 공간이 틈이 패와 있고 예. 그것이 관계가 서로 기능적으로 관계 함수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특별한 다른 뭐 개인적인 무슨 정념이라든가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기호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지브리도 그렇잖아요. 스토리가 굉장히 신화적인 네. 다르게 얘기하자면 구조적인 특징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드래곤볼이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사람들한테 예로 드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손오공과 치치가 연애하는 과정을 보질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손오공이 아빠라는 함수값을 갖게 됐을 때 치치가 엄마라는 함수값을 갖게 돼서 자연스럽게 Y값으로 나온 게 손오반이기 때문에 그 과정 풀이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죠. 네, 구조로서 관계가 설정이 되는 순간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고 둘이 사겨. 둘이 결혼했어. 그러니까 애가 그렇죠. 나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한 면이 그러한 구조적인 추상적인 기호적인 거를 되게 받아들이는 거랑 판치라랑 또 가깝지 않느냐. 그 마치 그러니까 사실은 팬티가 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속옷이고 원래는 보이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되게 뭐랄까 네, 야한 위치에 그렇죠.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기호화돼 버려서 팬티 자체가 야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드래곤볼에서 소원 빌 때 팬티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드래곤볼 7개 모아서 이제 소원을 하나 비는데 그게 팬티를 주세요잖아요. 레드리본군 그것 때문에 한 10,000명이가 죽었어요. 레드리본군 그러니까 전멸까지 당했는데 평화의 어디는 상징이에요. 팬티 하나. 게다가 그 순간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레드리본군이 뭐 뭔가 레드리본군 아니요, 피라우예요. 피라우. 피라우가 네. 피라우가 세계 정복을 하는 하려고 하는데 순간에 네. 평화의 상징이에요. 러브 앤 피스 네. 앤드 팬티예요. 네. 네. 팬티 앤 스타킹 앤 그렇다, 가터벨트처럼. 그렇다. 네. 그쵸. 세계를 지키는. 네. 팬티만 있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팬티의 함수값의 Y값은 세계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팬티가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기호처럼 만들어진 데는 맥락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호화된 것 네, 자체로 그렇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버리는. 그래서 낙서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낙서 같은 거 보면은 막 SEX 막 이런 거 막 그려져 있고 그거 진짜 아무 의미도 없고 뭐 어쩌라는 거야 싶지만 네 그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오는 거죠. 두근두근 뭘 했다는 듯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어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랑 비슷한 아이고.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어리다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없어요. 그런 게 어리다기보단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정보량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쵸. 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음. 커서는 기호의 세계가 너무 정교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오반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태어났어라고. 그 그렇죠. 이유는 알아서 했겠지. 그 안에 함수 안에 각각의 안에 디테일이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알아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유치함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팬티는 정말 고도화된 이런 하나의 키워드 상징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오늘 하늘의 유실물이라는 만화를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소설 원작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렇구나. 만화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초과학 기술 문명의 안드로이드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거를 주운 남주인공의 일상 이야기인데요. SF모의 개그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여기서 또 SF가 돼. 그렇죠. 중요하다. 그 네모난 카드 같은 걸로 초자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입은 팬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팬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네모난 카드가 이런 과학적인 이걸 초과학적인 무언가를 발동을 해서 히로인의 팬티가 날아가 버려요. 새처럼. 그래서 입는 팬티마다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아 그래서 하늘의 유실물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 하늘에서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하늘에서 그 떨어진 거니까. 엔젤로이드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상징인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마음에 드는 팬티를 여주인공이 입으니까 더 이상 팬티들이 안 날아다니긴 하는데 이제까지 날아간 팬티들이 철새처럼 때를 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화 됐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철새처럼 팬티들이 날아다니는 걸 3D로 화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광경을 찍었는데 그게 한국에서 기사화도 됐었어요.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다. 되게 진짜 자연 친화적이고 목가적이고 아름답고 되게 어이없는 광경이겠네요. DC님이 아마 도라에몽을 만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아. 도라에몽 팬티를 줘. 도라에몽, 에휴, 난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팬티 머신 이러면서 떠내죠. 정말 하늘의 식물 같은 건 정말로 유아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섹슈얼한 코드가 없잖아요. 팬티가 철새처럼 날아다닌다라는 거에서 거기서 어떤 에로티시즘을 섹시함을- 느끼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이가 없어야지. 그걸 그죠. 보고 하하하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있다면. 예. 작품이 진행된 다음에는 철새니까 팬티가 철새처럼 돌아와요. 주인공한테. 그래서 은혜 갚은 까치처럼. 예, 그래서 네. 근데 여주인공이 이번에 화가 난 거예요. 팬티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있으니까 여주인공이 그 네모난 카드에 손을 빌어서 남주인공이 팬티를 부는 순간 그 팬티는 폭발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저주를 받기 전에 남주인공이 이미 집안에다가 팬티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만국기를 만들고 막 거대 로봇 인형 동상을 팬티로 만들어놓고 그게 다 터지는 거야. 우르세이아츠라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그러게요. 없다. 설명을 듣는데. 여자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팬티가 그렇죠. 예. 핵심인. 이거 우르세이아츠란데 이거 완전히. 근데 우르세이 야츠라도 참 그 위험한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엄청 많아요. 제가 TV판 216화 플러스 5분의 10화 극장판 6화를 여기 덕후가 있어. 4번이나 돌려봤는데 여기 덕후가 근데 있어. 네. 우르세이아츠는 정말 좋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오시마모루가 원래 초반에 감독을 했었는데 네. 아 SF 맞아요. 패러디를 무지하게 해댔어요. 그 당시 네.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딱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의 에로티시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랄까 여자애한테 번호는 따지만 그 이상 전진하지 않는 주인공이라든가 번호를 따는 것 자체가 두근두근한. 뭐 번호 따지도 못하니까요. 정말 네. 그 시대에 이런 하렘 계열은 아니지만 이런 남성향 만화 러브 코미디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얘네들은 준 강간마거든요. 중간간마예요. 아 시티헌터. 네. 자는 사람 덮치고 길 가는 사람 덮치고 유부녀 덮치고 그렇죠. 정말 덮칠 사람 다 덮치는데 정작 여주인공인 라무가 다링하면서 이렇게 딱 껴안을 때는 그 순간 멈춰요.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거 있죠.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그 꼬마 유치원 꼬마애가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안아주면 아 저리 가 하는 같은 느낌으로 예. 피해요. 아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그 팬티라든가 그 기호화된 것들에는 굉장히 욕망을 불태우는데 실제 여자에 대해서는 네. 원래 목적이어야 될 실제 여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겁을 먹는다고까지 해야 그렇죠. 되나? 네. 너무 예. 전이 공간인 거죠. 아예 생소한 공간이 되버리는 거죠. 너무 비일상이구나. 네, 너무 빌상이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좀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그러니까 이걸 소년 만화의 수위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강간 미수하는 장면은 오케이지만 그렇죠. 합의의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되는 것 거죠. 자체가 정말로 아이러니한 부분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덕들은 비슷하군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철저하게 일방적이네요. 그러니까 강간 미수는 되는데 그 합의는 안 된다는 건 그게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막 불타는 건 되는데 실제 여자랑 만나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판타지에 남이 개입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기호가 아니게 돼버려서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긴 한데 별로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근데 제 확실히 그런 만화들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뭐 여주인공이랑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라든 그러니까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어른이 된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러브 코미디 보면 그렇게 만나고 연인의 관계처럼 마주 대하는 것에서 끝나요. 엔딩에서 그렇게 돼요. 그거를 못해서 람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안 되죠. 불타오르는 질투를 거법으로 승화할 정도로 그랬는데 막상 그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면 못하는. 그러니까 네. 츤데레를 좋아하는 게 음. 덕후들이 츤데레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더 편안함을 느끼지 그렇죠. 않았나. ATP를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카하시 루미코 만화들 보면은 다 안 전부, 만나잖아요. 네, 매종애가
또 츤데레 원조격이죠 매종 일각이. 조금은 다르긴 다르죠. 한데 뭐랄까요, 조금 다르긴 한데 그 기본적으로 타카하시 루미코의 작품군 자체가 초창기 단편에서부터, 그러니까 초창기 아예 단편에서부터 그런 질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하지만 정작 다가가진 못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타카하시 루미코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미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죠. 50대 미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스승한테 타카하시 루미코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루미코는 되게 유명한 만화가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영성도 얻어서 참 좋은데 평범하게 결혼해서 남들과 사귀고 이런 삶을 하는 것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그 코이케 카즈오라는 사람인데 되게 여롱 하셨대요. 이유가 타카하시 루미코가 그림 그리느라 한 10년 20년 가까이 밖에 거의 나가질 못했대요. 와. 휴가 받아서 여행 갔다 오는 거 빼고는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게 거의 취미 정도, 그 정도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타카하시 루미코도 사실상 덕분에요. 근데 연애를 잘 그려요. 그렇죠. 근데 되게 그건 이제 나이목 그린 거에서는 꽤나 그런 이제 연륜이 일당이랄지 이런 건 정말 잘하죠. 쌓이니까요. 예. 저는 우르세이 야츠라의 마지막 에피소드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에피소드 좋죠. 이게 스포일러가 되니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모로보시 아타루와 라무의 관계를 정말로 잘 담아낸 그렇죠. 그런 에피소드. 뭔가 성장을 좀 하나요? 성장, 엄청난 성장을 해요. 성장이라고 해도 좋고 인간이 되나요? 뭐랄까요, 갑자기 연애를 띄워놓고 부부가 돼버렸달까요? 아니요, 여태까지의 이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이걸 되게 위한 어른스러운 복선이었다. 일이었다라고도 보일 수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분명히 아이가 부끄러워하는 느낌이었는데 최종화에서 갑자기 어른의 연애, 카사블랑카 같은 갑자기 그렇게 성장을 노인 보면서 부부를 보는 노인 느낌. 부부와 같은 아유 그거 빨리 죽어 그냥 죽어. 그런 야, 근데 느낌이죠 챙겨 정말. 먹은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이러는 느낌. 그런 네. 느낌. 아유 낯간지럽게 여보가 뭐여? 마누라 근데 밥은 먹은겨? 뭐 이런 느낌. 그에 비해 람마는 좀 얼렁뚱땅 끝나긴 했어요. 엄마는 끝내라고 해서 늘리다 끝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진짜 그 이번 주제가 거리두기의 미학이잖아요. 그렇죠. 예, 판치라도 그렇고, 네, 이 츤데레도 그렇고, 람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더 다가가고 더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더 불타오르죠. 네, 왜 가려야 더 매력적인가? 그렇죠. 그런 더 자극적인가? 그렇게 보면은 토미에라는 존재 자체도 그 만화 이토준지의 그쵸. 만화 토미에가 아예 네. 그거를 여성으로 형상화시킨 느낌이 아닌가. 정말 여성 공포가 그대로 담긴 그런 작품이죠. 일설에 의하면 작가가 실제 자기가 경험했던 여성을 모델로 하고 있대요. 그렇게 아름다우면서도 그런 성격의 여자가 있었다고. 토미에가 그거죠. 그러니까 토미에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토미에를 본 사람들이 다 토미에를 죽이고 네. 싶어하게 되는. 토막을 내고 싶어하죠. 네. 그래야 분열을 해서 사랑하다가 그 다음엔 더 사랑을 나아가 이렇게 토막 사연을 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네. 죽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토막을 냈더니 분열해서 막 또 네. 이제 다른 데로 퍼져나가더라. 거기에 넘어오지 않으면은 그런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 토미에가 손에 네.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 진짜 무섭네요. 진짜 속물적인 여자거든요. 캐비어 이런 소리 하는. 다섯 손가락이라는 에피소드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토미에에서 이게 네. 어떤 에피소드냐면은 토미에 타다 남은 다섯 손가락에서 토미에가 재생돼요. 근데 어느 손가락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새끼 손가락이었나 하나가 재생이 덜 돼가지고 다른 토미에들은 그 덜 재생된 토미에를 보면서 자존감을 느끼고 거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도망가요. 그리고 그 손가락을 태우고 상처 입어서 동굴에 숨어 사는 주인공은 그 덜 재생된 아이, 덜 재생된 토미에와 이렇게 둘이서 지내다가 그 상처받았던 주인공이 덜 재생된 토미에에게 사랑을 느낀 순간 그 토미에는 바로 완전히 재생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되게 암시적이네요. 예. 로리코는 평생 고통받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 아까 지금 약간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네. 그런 로리콘들은 자기들이 가장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뻐하다가 사춘기만 딱 되기 시작하면 관심이 뚝 끊겨서 공부하는데 그냥 빨리 돈을 엄청 대주고 공부시키고 최대한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야 빨리 자리를 잡고 결혼해서 손녀를 데려오니까. 전혀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손자가 태어나는 순간 내 인생은 망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의 주장이죠. 네. 제 주장이라기보다. 손자가 네, 태어나가지고 일부- 또 모노포에 일부- 눈을 뜨면 일부 어떡할 로리콘에. 건데. 롤리콘은 전부 그러진 않죠. 네. 그렇겠죠. 네. 아닙니다. 여기 롤리콘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까 토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 토미에가 재생이 덜 된 토미에한테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게 어른 토미에한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욕정에 가깝거든요. 작품을 보면. 그래서 그 욕정에 가깝지만 어쨌든 기호화된 욕정. 그러니까 아예 아름다운 여인을 빚어놓은 듯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암시를 많이 뭐랄까 거리감, 공포 뭐 이런 거랑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 토미에는 그러니까 토미에랑 거리 유지를 못 한다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못하게 되니까 토미한테 무서운 거죠. 가까이 가면 너무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만나지 않거나. 그렇죠. 그래서 파멸해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에이티필드 생각이 나는데요. 에이티필드, 네. 에반게리온이죠. 네. 다들 좋아하는 그 스타킹과 치마 사이에 살짝 보이는 영역 있잖아요. 네, 절대 영역. 절대 공간, 절대 네. 영역이라고 근데 하죠. 그 절대 영역이 사실은 절대 공포 영역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이 절대 공포 영역을 영어로 말하면 Absolute Terror Field.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에이티필드. 에이티필드, 네.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그 에이티필드가 절대적인 방어막인 동시에 자아를 유지하게 만드는 무엇이 음.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에이티필드의 그래서 설정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카오루가 이건 마음의 벽이라고. 이게 타인과 내가 결합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네. 그래서 단절의 에이티필드 상징이지만- 내리면 자아 정체성의 상징이고 그렇죠. 에이티필드가 사라지면 LCL 용액이 되어서 그냥 뒤섞일 뿐이. 그렇죠. 한국은 그런 게 좀 적지 않나요? 적어도 왜 옛날 좀 나쁘게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이웃끼리 너무 이렇게 이웃끼리 친한다거나 친밀하죠. 아니면 나쁜 말로 하면 꼰대 문화라는 거 보면 오지랖.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리를 없애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한다면 일본 문화는 기본적으로 와라고 해가지고 화합한다의 화인데 각자의 영역을 중시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화합 단계거든요. 이게 그 왜 의미가. 그런 이제 밥 먹을 때 다 같이 이제 같은 찌개를 같이 그렇죠. 먹느냐 아니면 개인상을 하나하나 그렇죠, 놓느냐 뭐 그런 거요. 그런 게 아무래도 더 그런 가깝게 가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무너질 것 같다고 공포를 느끼는 감각이 일본에서 특히나 전통적으로 있어 왔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요괴가 된다는 식에서 공포를 느끼는 우리나라 서라 보면 내가 도깨비 된다고 해서 나 도깨비가 돼버렸어 뭐 이런 서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설국찬전 이런 거 보면은 네. 아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저승에 갔다는데 이런 몸이 돼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 이런 투인데 일본은 자기가 예를 들어 늑대인간이라면 내가 늑대인간이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내 자아가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 이런. 아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사회가 있느냐 아니면 이제 사회에서 내 개인을 찾느냐. 그렇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사회에서 개인을 찾는 문화라고 한다면 한국은 개인이 확대되는 게 사회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사회에서 개인을 찾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개인을 찾는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사회에서의 자기 위치를 너무 히스테릭하게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내 영역을. 네. 내 영역이나 내가 해야 될 의무감의 영역을 그러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떠들면 안 돼가 되는 거죠. 메이와쿠에 대한 이런 메이와쿠라고 해서 거리감. 그런 거리감을 물리적으로 직물적으로 표현한 게 에이티필드라고 그렇죠. 하는 개념이 아닌가. 한국인은 에이티필드 안 통할 걸요. 한국인이 사도로 나타나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에이티필드 비슷하게 뭐가 들어갈 거야. 에이티필드. 막 신지 같은 애가 고통받고 있으면 야 라면이나 사줄게 하고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그리고 막 이제 그런 거 나오고 야구장 데려가고 뭐 그러겠지. 신지가 예를 들어서 사도한테 고통받고 있으면 야 형이 대신 가줄게 기다려. 야 나와봐. 이 새끼가 이런 느낌. 그런 마인드라. 그 왜 나오잖아요. 그 사도가 틈입하려고 해서 레이가 왜 네. 그런 거라든가 그건 아스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감각이 옛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 경우에는 들어와 춥지? 다냐? 좀 먹어 이런 느낌이 예,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예. 그래서 옛날 그런 공포 만화가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 공포나 이런 게 보면 그런
거리를 좁혀오는 데선 공포가 아니라 거리를 만들어지는 데에 대한 공포가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장화홍련 이런 것처럼. 사회에 단절되는 공포. 네, 그렇죠. 내가 더 이상 사회 일원이 안 되게 되는 게 나가 아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몸이 되어버렸어도 그 사회 안에서 용인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불악민으로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원한을 갖고 그 요괴가 된다거나 유령이 된다거나 하는 거에 본인이 공포를 느끼진 않으니까 그런 존재가 그렇죠. 나한테 오는 거에 공포를 느끼는 거지. 그건 이제 사람들한테 거리를 얼마나 두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거리가 가까우면은 공포를 느끼는 게 이제 판치라를 좋아하는 이런 걸 수 있죠. 네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 팬티와 에이티 필드가 어떤 의미로는 동일한 그런 그런 걸수 의미에서 있겠죠. 봤을 때 표현, 그러니까 오타쿠라는 말 자체가 원래 2인칭 표현이에요. 예. 당신이란 뜻인데 네. 약간 미묘하게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오타쿠들이 쓰기 시작해서 오타쿠가 된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타쿠라 부르거나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씨 한자 씨인데 우리나라 말로 상하고 씨가 동의어가 약간 아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나라 말로 치면 누구누구 님하고 부를 때 거리감하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를 때가 비슷해요. 대표적으로 데스카 오사무는 모든 사람들한테 누구누구 씨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은 그런 일종의 그런 거리감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오타쿠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자체가 약간 그런 누군가 거리를 좁혀오는 거에 물리적인 불금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불금 19금 불금의 통대 거리와 가장 안 어울리는 느낌의. 네. 그래서 이제 그 라나한테 팬티도 안 입히는 라나짱은 팬티가 네. 라나 짱은 그런 지저분한 팬티 땅 입지 않는다는 이런 네. 얘기죠. 어떻게 흙을 붙일 수 있어? 벗기면 이러면서. 이렇게 빛이 나고 있고. 근데 그런 만큼 자기 자신의 망상에 좀 더 집중하는 그렇죠. 나가이고 일반 같이 동물적으로요. 예,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리두기와 이제 네, 주제는 거리두기의 미학이었고 부제랄까 일부 내용은 네, 판츠라와 에이티필드였는데요. 저희 네 19금이라고 오늘 좀 너무 달렸어요. 전이 공간이 섹시함을 만든다는 말 아직 안 했다. 네, 지금 그걸로 했잖아요. 한번 마무리하죠. 네. 그걸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턱시도를 입고 있어 섹시한 게 아니라 턱시도가 살짝 흐트러졌을 때 섹시한 거. 그것이 바로 전이 공간. 이것이 전이 공간입니다. 네. 아셨나요? 그 보이는 쇄골. 그렇죠. 살짝 보이는 쇄골. 네, 굉장히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설명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상이고 법칙이라면 그것이 살짝 흐트러졌을 때 그렇죠. 전이 공간 드라마가 발생하는 거죠. 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흐트러졌을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내러티브가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죠. 내러티브가 발생하고 맞다. 저도 저도 네. 이거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제복이 살짝 흐트러졌을 때 나타나는 그 섹시함이 있는 만화로 그렇죠. 네네. 네, 리스토란테 파라디조라는 네, 애니북스에서 열심히 나오고 있는 오노 나츠메의 만화가 있는데요. 나도 참 그 작가 네, 섹시하죠. 정말 미중년, 안경 쓴 미중년, 노년 아니에요? 미노년. 미노년이죠. 네, 중년도 아니고 노년. 그 굵은 손가락 같은 거 하면. 네, 그쵸.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대로 길어져요. 지금 4분 남았으니까 4분 동안 우리 꽉꽉 눌러 담아야 됩니다. 아니요, 저희 50분에 시작했어요. 네, 아니요, 그냥 이 만화가 좋다고. 그래서 네, 여러분 많이 보세요. 네, 저희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나 이번에 못한 내용은 이제 다음 2부에서 네, 2부에서 아직도 할 하도록 얘기가 하고요. 남았어. 할 얘기가 네.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마무리해야죠. 저희 홈페이지 드디어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네, 도메인을 땄고요. 와. 주소가 주소가 크로스 카운터인데 이제 S가 3개 들어가는 크로스 카운터. CROSSCOUNTER. 네, 워드프레스.com 예. 이고요. 저희 사실 트위터 계정도 파고 했는데 네, 활동은 네,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저희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런 주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좋다. 아니면 너네 이건 왜 안 하냐? 아니면 내가 너네보다 더 잘한다. 나를 게스트로 좀 불러라. 나와주세요. 도전을 나와주세요. 신청한다. 예. 아니면 이제 저희 방송 뭐 오디오 부분이 재밌었다. 이건 틀리지 않냐? 네, 싸움 신청이든 네, 감상이든 뭐 이제 악플이든 리플이든 네, 관심을 크로스 바랍니다. 카운터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네, S가 3개인 크로스 카운터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네, 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야? 이야기 듣고만 있어도 아득해져 이거.